안녕하세요. 아토피를 비롯한 피부 질환을 진료하고 있는 한의사 임재홍이라고 합니다. 아토피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성인 아토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안 나는 병이구나 해서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그때그때 심할 때마다 연고 정도 바르면서 때우고 계신 분들이 많죠. 안 낫는 병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료하기 힘든 병이지 안 낫는 병은 아닙니다. 앞에서 아토피는 단순히 면역계통 알레르기 질환이 아니라 면역계통과 우리 뇌가 상호작용하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스트레스 질환이면서 면역계통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걸 끊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괜히 안 낫는 병이라고 소문났겠습니까? 이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우니까 안 낫는 병이라는 소문이 났겠죠. 면역계통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이 뇌에 작용해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진다.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다시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이것 때문에 또 염증성 물질,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불안해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잘 될까요? 저도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환자분들이 막 불안해하니까 답답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스스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불안과 우울도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런 성향이 있으세요. 제가 학생 때 아버지 저 의료봉사 갔다 올게요. 어디로 가니? 강원도요. 안 된다. 왜 안 돼요? 북한이랑 가까우니까 위험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그 사건의 위험성보다 너무 과도하게 그 상황을 걱정하는 거죠. 저도 아버지 아들이니까 심하지는 않지만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 늦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고 생긴 것 같지 않게 엄청 예민하고 저 이 동영상 대본 쓰는데 몇 달 전부터 책 수십 권 읽고 논문 수십 편 봤어요. 이런 불안 유전자는 대체 왜 있는 거냐?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죠. 초원에서 먹을 걸 찾아다니고 있는데 사자랑 마주쳤다. 근데 불안이라고는 1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주 느긋하게 대처하다가 사자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러니까 대범한 사람들은 잡아먹혀서 유전자를 남기지 못하고 불안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잽싸게 튀어서 유전자를 후대에까지 계속 남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수렵 채집 시대에는 생존에 유리하게 작동했던 불안 유전자가 현대 사회에 와서는 생존의 대체로 유리하지 않게 된 거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축이 작동해서 싸움, 회피 반응을 유도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자를 보면 싸울까 도망갈까를 준비하는. 근데 현대 사회로 무대를 옮겨봅시다. 서류 작업하다가 영을 한 개 빼먹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바람에 부장님한테 불려가서 뒤지게 혼났다. 도망갈까? 아니면 부장님께 한 대 때릴까?를 고민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서 조용히 사귀다가 부장님이 또 부르면 그때부터 또 심장이 막 뛰고 불안해지겠죠.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면 아토피를 비롯한 각종 스트레스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불안 성향을 가진 분들은 벌써 아기 때부터 남다릅니다. 아기들 중에 10 내지 20%의 아기들이 생후 몇 주 되지 않았을 때부터 더 많이 보채고 심장박동도 빠르고 잠도 덜 자고 근육 긴장도도 높고 혈액 속의 코티솔이나 아드레날린 농도도 높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불안하고 우울해하는 성향을 타고난다는 거예요. 또한 불안을 일으키는 유전자와 우울감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같은 유전자다. 불안과 우울은 인간의 감정을 인간이 관찰하고 굳이 나눠 놓은 거지 실제로는 불안하면 우울하고 우울하면 불안하겠죠. 불안한데 기분이 좋은 분이 있습니까? 우리 몸의 대뇌는 대뇌 피질과 변연계로 나뉩니다. 변연계는 동물적 감각으로 불안 요소를 캐치하고 그에 반응하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뇌 피질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분야예요. 변연계는 포유류의 뇌, 대뇌 피질은 인간의 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피질이 이 뚝배기 좀 겉에 쪽에 있죠. 불안 요소가 있으면 일단 변연계가 활성화돼서 사태에 반응을 했다가 뒤늦게 대뇌가 이 사건을 다시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뒤처리를 하게 되고 변연계는 안정화되죠. 그런데 불안이 반복되면 대뇌가 작동을 잘 안하고 변연계만 계속 활성화됩니다. 불안이 이성을 압도하니까. 환자분, 제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약제로 잘 치료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인진숙이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인진숙으로 아토피가 좋아진다고요? 간독성은 없나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불안과 우울감이 변형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성을 압도하면 현재 상태에서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옛날에 자기한테 위협이 됐던 사건이나 옛날에 자기한테 잘못했던 10년 전에 나한테 잘못된 사람까지 계속 끄집어내서 생각해요. 저도 첫사랑이 저한테 정말 잘못한 게 많거든요. 물론 저도 잘못한 게 많지만 저도 불안 성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대체 나한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나한테 돌아왔었을까? 그녀는 대체 나한테 왜 그 말을 했었을까? 무슨 의도였을까? 하고 정말 몇 년 동안을 밤마다 자기 전에 30분씩 생각했어요. 이러면 이 과정 자체가 코티솔을 분비시켜서 염증 물질을 또 분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토피가 발생하거나 악화되거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기 때문에 잘 낫질 않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토피 환자분들이 지양해야 될 마음가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임재홍이었습니다.